안녕하세요. 놀이 코딩 수학 3급 함께하고 있는 김보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진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이진수 카드는요, 이 언플러그드 활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 활동이자 또 학생들에게 이 컴퓨터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려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변형해서 정말 많은 게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활동에 대해서 함께 해볼 거예요. 컴퓨터는요, 우리가 검색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들에게 먼저 컴퓨터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낼 때 컴퓨터는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제 함께 오늘 탐구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요, 바로 내 카드 찾기입니다.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검색한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고르고 골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학생들과 먼저 동기유발로 질문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컴퓨터는 인간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카드 찾기는요, 바로 결정 트리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결정 트리. 트리라는 건요, 여기서 나무라는 걸 말하죠. 이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처럼 막 뻗어져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 예 아니면 아니요 같은 질문으로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컴퓨터가 이렇게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 아니면 아니요 라는 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답을 찾아가면서 컴퓨터는 아주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이메일을 정말 많은 곳으로부터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스팸 메일이 많잖아요. 이 스팸 메일을 이메일 기능 중에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이메일 중에서 이것이 정보성 메일인지 스팸 메일인지 어떻게 거르는지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컴퓨터는 어떻게 거르느냐? 바로 이메일에 할인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먼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할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네 라고 하면요. 이게 일단 할인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광고성 메일이 많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때는 먼저 이게 진짜 내가 누군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스팸 메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진짜 메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네라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요. 이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통해서? 보낸 사람이 낯선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하게 되면 이제는 이거는 스팸 메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스팸 메일 쪽으로 분류하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만들어 봤는데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와 아니오를 따라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컴퓨터가 바로 정보를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결정 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할 때는요, 결정 트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는요, 이렇게 멘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부터 생각의 지도를 함께 만들어 볼 거야. 사실 우리가 이 결정 트리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학생들은요, 이 결정 트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언제 사용하냐면,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우리 뭐 하고 놀까? 자, 어떤 놀이를 선택할지 아이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밖에서 놀까? 안에서 놀까?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요를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 나 오늘은 밖에서 놀고 싶어. 자, 안에서 놀 수 있는 거는 보드게임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 놀 수 있는 건 축구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줄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 공을 가지고 놀래? 공 안 가지고 놀래? 자, 공을 가지고 놀 것인가라는 거에서 네와 아니오로 또 갈리죠. 자, 그리고 나서 나 공 가지고 놀래. 그러면 공과 관련된 활동 뭐가 있을까요? 축구도 있고요. 피구도 있고요. 농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선택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다? 결정 틀이다. 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굳이 우리가 놀이 코딩 수학이라 하면 항상 이 뭐 연산하거나 또는 뭐 덧셈 뺄셈 아니면 패턴 인식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의사소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수학 교과서에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친구에게 말해보세요. 라는 이 문제가 항상 나왔어요. 그때는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이 과정이 항상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놀이 코딩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코딩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분절적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 순차, 반복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계속 연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정 트리와 관련된 활동을 함께 해볼 건데요. 뭐 종이와 포스트잇 또는 줄을 이용해서 사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학년 또는 이 유아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할 때는요. 무조건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커다란 물건이나 또는 뭐 이모티콘 그리고 뭐 줄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요. 예와 아니요로 나눠지게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최소 2명의 학생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학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둠을 짜서 해주시면 좋아요. 0부터 7까지의 숫자 카드를 이렇게 준비해 봅니다. 0부터 7까지 숫자 카드니까 지금 8장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최소 2명의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은요. 술래예요. 술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요. 바로 이 술래가 생각한 숫자를 맞춰야 되는 학생이 한 명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있습니다. 자, 술래는요. 0부터 7까지의 수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생각할 거예요. 술래가 생각한 숫자를 바로 학생이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활동은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활동 중 하나예요. 여기서는 숫자지만 숫자가 아니라 어떠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 20곡의 20번의 질문 안에 맞추는 바로 20곡의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업 앤 다운이라는 숫자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생 한 명이 내가 6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어요. 술래가.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보죠. 이 숫자 3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3은 지금 여기 6은 3보다 크기 때문에 아니, 업!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업 앤 다운으로 서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하나의 숫자로 좁혀가면서 맞추는 활동. 이 활동에서 쓰이는 게 바로 결정 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술래가 숫자를 하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해요. 3이
너가 생각한 수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크거나 같아라는 말이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워요. 특히나 뭐 1학년 그리고 뭐 6살, 7살 친구들에게는요. 크거나 같아 이렇게 길게 물어보는 게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3이야? 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자, 대답하는 술래가요. 아니, 내 숫자는 3보다 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면 되겠죠. 왜냐면 같아라는 말은요. 곧 내가 생각한 정답이 그거야? 라고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아니 내 숫자는 뭐 3보다 작아? 3보다 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3을 물어봤잖아요. 자, 3을 물어봤는데 3보다 큰 숫자래요.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수는 4부터 7까지의 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의 숫자는 어떻게 해요?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다시 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답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하나 제외시켜 가면서 정답을 이렇게 좁혀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제거합니다. 가능성 없는 카드들을 제거하죠. 자, 그런데 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8장 카드에서 절반씩 제거하면 한 장만 남을 때까지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왜 하냐면 지금 절반씩 제거한다는 게 힌트예요. 먼저 이 아이는 3이라는 숫자를 물어봤는데 3이라는 숫자 말고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술래는요. 6이라는 숫자를 생각했는데 처음 질문하는 애가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1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1보다 커 라고 하면 내가 제외할 만한 카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밖에 안 되죠. 자, 그럼 나는 다시 2부터 7까지의 수 중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적의 전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기까지 나의 시도를 줄여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바로 결정 트리에서 이 8장의 카드에서 딱 절반이 되는 숫자, 그 숫자가 바로 4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은 혹시 4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6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술래의 숫자는 6이니까 4? 4 아니야. 4보다 커 라고 하면 이 0부터 4까지 모두 다 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까지 모두 다 제하고 이 답변에 따라서 2 아니면 6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숫자 중에 또 가운데 숫자를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6이야? 그래서 제일 절반이 되는 숫자를 가지고 계속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 횟수를 훨씬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너희가 이 작은 숫자를 말하지 말고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부터 질문을 하게 되면 정답을 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단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2 또는 6이라는 거 물어보고 나서 또 마지막에는 1, 3, 5, 7 중 하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질문의 횟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학생들이랑 함께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함께 예측해 봤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결정 트리로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러한 결정 트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물음표로 표시된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물어본 거예요. 4보다 커? 4보다 같거나 커? 또는 4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활동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질문에서 뻗어나가는 이 가지는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두 가지의 대답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만 대답했을 때 어떠한 정답으로 가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정답이 나올까요? 바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에 해당하는 정답은 바로 0이 된다.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트리 이 자체가요. 바로 무언가를 찾아낼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찾아낸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생들은 처음에 이거 부등호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숫자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시각화 시키지만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수를 찾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결정트리로 가져오시는 것도 훨씬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뭐 하고 놀까? 이렇게 놀이를 선택하거나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떤 옷을 입지? 자, 그럴 때 아이들은요, 이러한 결정트리를 사용해서 자신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그 선택의 과정을 바로 시각화 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언플러그드 활동을 프로그래밍 활동으로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무엇으로? 시각화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참 많거든요. 아이들에게 각도라는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이 각도라는 개념을 엔트리라는 교육용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각도를 아이들이 10도, 20도 또는 1도를 몇 번씩 회전시켜서 만들어내는지 스스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화하는 과정이 도형 같은 개념을 배울 때는 훨씬 더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학적 영역이 내 삶과 그리 멀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아이들이 더 흥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럼 결정트리 이쪽에서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러한 바로 대답만 가지고 학생들이 어떠한 숫자가 나오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와 아니요를 사용해서 이러한 패턴 구조를 가지고도 내가 이 정해진 결정 트리 안에서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컴퓨터가 정보를 찾는,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컴퓨터는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찾아낸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진수 활동과도 연결이 되죠. 왜냐면 1과 0이라는 이 두 가지 패턴만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해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와 아니요라는 이렇게 가지치기한 정답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의 동물을 생각해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 내 머릿속에 있는 동물들을 생각해내고 스스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아직 아이들이 이 생각지도, 이 결정트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만들어 보고 아이들에게 서로 묻고 정답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물에서 살아라고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떤 한 동물을 생각해봐. 자, 생각해보고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살아 그러면은 아니요. 제가 생각한 동물은 물에서 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날 수 있니? 자, 날 수 있어?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귀가 길어? 저는요, 이제 토끼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아니래요. 자, 그럼 목이 길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더 질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혹시 뭐, 멍멍 소리를 내? 아니면 야옹이 소리를 내?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 생각 지도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 때 어떠한 질문을 해야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발문도 굉장히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적절한 질문들을 넣는 것들을 연습할 수도 있고요. 자, 교사는요, 처음에 여기 나오는 이 질문을 몇 가지는 보여주고 또 몇 가지는 아이들이 생각해서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쉬워요. 처음부터 다 만들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라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는 지느러미가 있어까지 나오고 그 다음 질문을 비워놓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성하라는 요 정도 학생들이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늘려가면서 하면 좋고요. 학생들이 한 3, 4학년 정도 되면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자신이 언제 이러한 생각 지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결정트리 활동을 운영할 때는요, 처음에 이제 저학년 학생들에게는요, 그림이나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거를 추가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뭐 방과후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실에 커다랗게 바로 생각지도, 이 결정 트리를 그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 화살표를 따라서 걷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큰 글씨나 간단한 단어 또는 생각지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부분만 남겨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활동은요, 이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서로 많이 이야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트리 또 따라갈 때 신체 동작을 추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예와 아니오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확실히 머릿속으로 넣을 수 있도록 예 할 때는 점프하고 아니오 할 때는 팔을 흔들 거야 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카드 개수를 8장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더 늘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숫자 카드 이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많이 읽었던 동화책 있죠. 뭐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너가 만약에 아기돼지 삼형제의 막내라면 너는 어떤 집을 지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선택? 나는 튼튼하고 좀 늑대가 후 하고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집을 지을 거야. 이런 선택의 과정이 있을 때 결정트리를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재료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뭐 지프로 만든 거 있고 나무로 만든 거 있고 그리고 또 벽돌로 만든 게 있죠. 이렇게 선택의 과정을 하나씩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형이나 캐릭터 활용해서 결정트리를 탐색하는 뭐 스토리텔링,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아기돼지 삼형제 어떤 동화 속의 주인공이 돼볼 수도 있고요. 또는 캐릭터 활용해서 아주 단순한 오늘 이 캐릭터에게 옷을 입혀볼 거야. 비가 오는 날씨인가요? 예,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로 가요. 그 다음에 뭐 밖에서 활동을 할 건가요? 운동을 할 건가요? 예, 아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옷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옷을 고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요. 이 아이들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교사가 대부분의 결정트리를 만들어주고 질문 몇 개만 비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선택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관심사를 반영해서 결정트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오늘 간식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뭐하고 놀을까? 자, 어떠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거하고는 좀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씩 좁혀가면서 선택을 해 나가는 이 경험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서 조건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문제를 분절적으로 해결하는 이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선생님들께서 적재적소에 이 활동들을 좀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 보였지만 학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시는 좋은 경험 되시길 바랄게요.